오늘 만나실 모델은 메르세데스 벤츠의 소형 세단이죠. A클래스인데요. 저희가 소개해드렸었던 A220 당시 모델은 해치백이었습니다. 하지만 현재 모델 그보다 대략적으로 13cm 가량 늘어난 차체를 갖고 있는데 덕분에 조금 앙증맞은 세단의 면모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자, A클래스 해치백의 주행 성능 상당히 감탄한 바가 있기 때문에 이번 모델 플랫폼이 동일한 만큼 역시 기대감을 키우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A클래스 세단, 그 중에서도 고성능을 지향하는 A250 포매틱이 어떤 매력을 보여줄지 잠시 후 함께 느껴보시겠습니다. 소형차 시장은 타사의 구매 고객을 빼앗는 동시에 신규 소비자 유입에 도움을 줍니다. 이에 벤츠도 더 많은 소비자 유입을 위해 CLA에 이어 A클래스 세단까지 내놨습니다. 디자인은 저희 팀이 앞서 테스트했던 4세대 A클래스 해치백과 같습니다. 하지만 측면이 다른데요. 세단으로 불리지만 루프라인이 CLA와 유사합니다. 후면이 새롭죠? 옆으로 누운 Y자 형상의 리어램프 조명도 눈길을 끕니다. 범퍼는 두툼하게 처리했습니다. 테스트 모델은 AMG 라인이 옵션 채용되어 더 공격적인 스타일의 범퍼를 볼 수 있습니다. 휠은 18인치이며 대형 AMG 브레이크 시스템도 있고요. 인테리어도 A클래스 해치백과 같습니다. 테스트 모델은 상급 모델에 AMG 라인까지 넣어 AMG 매트와 알루미늄 페달, 나파 가죽 스티어링 휠, 알칸타라 마감 등이 추가됐습니다. 해치백 모델에서 본 작은 사이즈의 계기판 디스플레이도 크게 바뀌었습니다. MBUX 탑재로 계기판과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에서 다양한 정보를 보여주고요. 부가 옵션으로 커넥트 패키지가 추가됐는데 이 덕분에 앰비언트 라이트, 애플 카플레이와 구글 안드로이드 오토, 무선 충전 시스템이 탑재됐습니다. 하지만 내비게이션이 없습니다. USB 포트는 모두 타입C이며 호환성을 위해 미디어 케이블을 제공합니다. 시승차의 것은 누가 가져갔을까요? 앞좌석 시트는 쿠션 익스텐션 기능에 열선이 있습니다. 뒷좌석은 소형차의 한계가 나오지만 불편하지는 않습니다. 센터 터널이 다소 높고 중앙에 송풍구가 없습니다. 센터 암레스트는 없지만 4대 2대 4로 폴딩되는 시트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트렁크 공간은 의외로 여유로운 편입니다. 해치백보다 넓은 공간이고 시트 폴딩으로 공간 확장이
잠시 A클래스 세단이 들려주는 감성 측면의 소리를 들어볼까요? 안전장비는 제한적입니다. 일반 크루즈 컨트롤을 사용하며 사각지대 경고, 전방 추돌 경고 및 긴급제동 기능이 탑재됐습니다. 부족한 안전 기능은 드라이빙 어시스턴트 패키지를 옵션으로 추가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자동 주차 기능은 기본이고요. 현재 테스트 모델은 최상급 A250 포매틱에 옵션을 더해 5천만 원 초반대 가격입니다. A클래스 해치백과 다른 세단의 매력이 무엇인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그럼 A250 세단 포매틱과 함께 달려볼까요? 일석으로 ESP는 해제를 시켜놨고, 현재 변속기 듀얼 클러치 시스템이 장착되어 있는데, 이것은 수동으로 제어를 하고 있습니다. 제법 듣기 좋은 소리를 내면서 달려나가는데, 전통적인 AMG 모델들과 비교를 한다면 조금은 실망스러운 그런 사운드일 수 있지만 2리터 모델로서는 충분히 좋은 수준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가속감도 충분히 여유로운데요. 기존에 테스트했었던 A220 해치백 약간이나마 부족한 느낌이 있었는데 지금은 그런 점들을 거의 느낄 수가 없습니다. 제조사 공식 발표 발진 가속 성능만 보더라도 6.3초를 마크하고 있는데 저희가 테스트한 결과 그것보다 조금 빠른 수준의 수치가 나왔는데요. 우선 발진 가속 성능부터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현재 보시는 것처럼 5.99초, 사실상 6초 정도의 성능이 나왔는데, 폭스바겐 계열, 정확히는 이제 포르쉐를 비롯해서 일부 모델들이 이 제조사 발표 수치보다 조금 더 좋은 성능을 보여주는 경우가 있는데, 메르세데스 벤츠는 그것보다 소폭 늦어질 때가 많았는데 이번 A 클래스는 상당히 좋은 성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이와 같은 성능이 단발적으로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어느 정도 이제 일정한 수준으로 나와주기 때문에 터보 엔진이긴 하지만 어떤 이 지속성, 성능을 유지해내는 측면에 있어서도 큰 부족함 없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엔진 자체가 내는 최고 출력은 224마력, 기존의 220이 190마력을 냈으니까 그것보다 34마력 정도의 여유가 생긴 것이고, 특히 최대 토크가 30.6에서 35.7kg 폴스미터로 증가를 했죠. 그런 것들이 쉽게 느껴져서 상당히 좋습니다. 물론 이제 그것에 따라서 가격이 약간 오르긴 했지만 적어도 그 가격 상승 요인을 몸으로 체감할 수 있다는 점이 좋긴 하네요. 또한 이 변속기, 이 소형 모델들의 7G DCT라는 이 변속기를 사용하고 있죠. 듀얼 클러치 시스템이 장착되어 있는 만큼 상당히 빠른 반응을 얻어낼 수 있어서 좋습니다. 현재도 이렇게 패드를 조작하고 있을 때 만족감이 상당히 높은데, 자, 쉬프트 다운, 다시 턴, 자, 가속, 쉬프트 업, 다시 쉬프트 다운, 이런 조작이 반복됐을 때 이 변속기의 움직임 자체가 둔해지면 운전 재미를 상당히 떨어뜨리는 그런 요소로 작용하는데, 예전에는 이 메르세데스 벤츠 변속기들이 조금은 여유로운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 현재는 상당히 좀 타이트한
그런 모습을 보여줘서 좋네요. 다만 이제 정지 상태에서 처음 발진을 할 때 부드럽게 발진을 하더라도 이 DCT 특유의 느낌이 조금은 남아있는 만큼, 물론 뭐 대중 브랜드의 것과 비교를 한다면 세련미가 분명히 가미되어 있고 미트가 된다든지 이런 부분에서 부드러운 느낌을 살리긴 했지만 어쨌든 그 하드웨어적인 특성 자체 조금은 남아있다고 봐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하지만 DCT의 범주 안에 놓고 봤을 때 이 정도의 수준이라면 뭐 충분히 이해할 만한 그런 정도의 내용이고, 자동 변속기와 비교를 한다면 약간의 아쉬움이 남을 수 있긴 하지만 이 정도라면 특히 DCT를 통해서 얻어지는 그런 장점도 뚜렷한 만큼 이 부분은 소비자분들께서도 이해를 해주시는 것이 좋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엔진 자체도 리스폰스가 뭐 적당히 좋은 편이고, 물론 뭐 터보렉 자체가 전혀 없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이 정도라면 일상에서 이용할 때 답답함을 느끼지 않게 하는 만큼 또한 이제 뭐 출력적으로 보더라도 3리터급 자연흡기 엔진과 유사한 정도의 성능을 내고 있죠. 파워트레인에 대해서는 크게 나무랄 부분이 없네요. 또한 핸들링 성능도 제법 좋은 편이고, 코너를 돌아 나갈 때 만족감 역시도 높은 편입니다. 자, 스티어링 휠을 이렇게 움직일 때 ESP를 꺼놓긴 했지만 어떤 그 휠의 미끌림 이런 때는 ESP가 개입하지 않지만 이 요값이라고 하죠. 차량의 모션 자체, 이 요가 조금 느껴진다고 감안하면 즉각적으로 ESP를 다시금 구동시키는 만큼 뭐 적당히 재미난 운전을 추구하면서 최종적인 안전 부분에서는 전자장치가 마지막 백업을 해주는 만큼 요건 사실 뭐 호불호가 갈릴 수 있긴 하지만 안전이라는 측면에서 바라본다면 큰 아쉬움은 되지 않습니다. 어쨌든 뭐 잘 달리는 그런 면모를 보여주고 있고, 코너링 때 이 특성 자체는 다소 좀 뚜렷한 언더스티어인데요. 현재 모델 포매틱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4륜구동 시스템이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차량의 어떤 거동 이런 점들을 놓고 본다면 4륜구동 시스템이 보여주는 특히나 이제 고급형 4륜구동 시스템 같은 경우가 이 리어 쪽으로 조금 더 적극적으로 이렇게 구동을 보내줘서 조금 뉴트럴한 그런 핸들링 성능을 만들어내는데, 아무래도 이제 현재는 이 등급 자체가 뭐 체급 자체가 좀 낮은 중에 속하다 보니까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는 않네요. 다만 이제 미끄러운 노면을 만났을 때 이때는 이제 네 바퀴의 일정한 구동을 통해서 안정감을 취할 수 있는 만큼 겨울철을 비롯한 미끄러운 노면, 빗길과 같은 그런 환경에서 백업의 용도로서 가치가 있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주행 특성 자체는 거의 뭐 전륜구동하고 비슷해서 요 이점 자체가 크게 살아나진 않고, 그래도 이 회전각이 어느 정도 이렇게 마일드하게 이렇게 돌아가는 코너에서는 4륜구동 시스템의 이점이 조금 살아나는데, 가속 페달을 밟아서 구동력을 뒤로 보냈을 때 이때 만족감, 어떤 그 4륜구동의 만족감을 그래도 느낄 수 있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A250 포매틱의 제동 성능에 대해서도 한번 알아볼까요? 저희가 테스트한 결과 최단거리는 37m 정도로 나왔는데, 초기에 이런 성능을 보여주고 이후부터는 대략적으로 38m대 성능을 보여주었습니다. 최장으로도 뭐 38m 중반을 약간 넘어서는 정도이고, 평균적으로는 38m 초반 정도를 보여주니까 이 정도라면 어떤 제동 시스템의 신뢰도에 대해서도 충분히 만족할 만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타이어가 현재 이제 서머 타이어이긴 하지만 일상을 위한 타이어가 쓰이고 있거든요. 타이어는 현재 브리지스톤의 트란자 T005인데 국내에 이제 시판되어 있는 RE 타이어는 T005A죠. 아시아 이제 판매용 모델이고, 현재는 유럽 사양의 타이어가 꽂혀 있습니다. 차가 어떤 그 한계에 들어갔을 때 그 한계점을 파악하기 쉽다는 점이 타이어의 장점이고, 타이어 자체 어떤 패턴 노이즈도 그렇게 많지는 않은 편이라서 이 타이어 자체에 대해서는 만족감이 높은 편입니다.
서스펜션의 움직임 자체는 다소 많은 편인데요. 아무래도 저희가 처음 탔었던 이 A클래스 해치백은 조금 더 매니아적인 그런 성향을 보였는데, 현재는 일반 대중을 위한 때문에 추천을 드린다면 조금 이제 매니아적인 성향이 강한 분들께는 해치백 쪽이 어울리고, 현재는 출력이 높긴 하지만 보편적인 소비자분들, 특히나 이제 승차감을 중시하는 분들에게 상당히 좀 이점으로 작용할 것 같고, 여성분들에게 추천을 드린다면 상당히 좋은 차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부드러운 서스펜션이긴 하지만 적당히 이제 롤을 준 상태에서 코너를 쭉 말고 들어갈 때, 이때도 뭐 만족감은 충분한 편이고요. 다만 이제 이 연속된 코너에서 어떤 서스펜션의 움직임 자체가 매우 빠르지는 않은 만큼, 주행 퍼포먼스, 정확히는 이 연속 코너 등 조금 타이트하게 치고 들어가는 그런 환경에서 약간의 아쉬움이 남는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스티어링 휠을 비롯해서 어떤 그 분위기 자체도 좋고, 특히 이제 A클래스 해치백에서 스티어링 휠에 대한 좀 불만을 제기했었죠. 현재 보시는 것처럼 이제 소재 자체가 차이가 나는데, 격에 맞는 가죽을 사용해줘서 좋고, 제법 고급스러운 이런 디자인도 좋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이 최근 이제 벤츠가 많이 사용하고 있는 이 송풍구, 일단은 이 3개라는 것도 이점이긴 하지만, 원하는 방향으로 정확하게 바람을 보낼 수 있는 만큼 이점이 살아나고요. 실내 분위기는 확실히 동급이라고 할 수 있는 BMW L 시리즈보다 나은 모습을 보여줍니다. 도어 트림 하나만 봐도 차이가 상당히 큰 편이고요. 자, A클래스 250 포매틱. 시트의 질감을 비롯해서, 특히나 이제 이 차는 브레이크 시스템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좀 신경 쓴 그런 흔적이 보이는데, 가격적인 부분으로 놓고 본다면 소폭 높은 감이 있긴 합니다. 아무래도 이제 현재 차량 가격을 놓고 보면 향후에 이제 A45급이 나왔을 때 어떤 가격으로 나올까 상당히 궁금해지는데, 어쨌든 좀 좋은 가격으로 나와주길 희망하고요. 큰 차가 필요치 않은 환경에서 적당히 고급스러운 분위기, 또한 적당한 승차감, 여러 가지를 두루 아우를 수 있다는 측면에서 보면 현재 A클래스는 상당히 장점이 많습니다. 지금도 이렇게 범프를 넘을 때 상당히 부드럽게 넘어가는데, 소형급에서 느낄 수 없는 이런 승차감을 보여준다는 것 역시도 장점이 되고요. 자, 이번에는 A클래스 무게 배분 측면도 한번 볼 텐데, 아무래도 이제 전륜 기반의 모델이다 보니까 6대4 정도의 배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무게도 아주 가볍다고 볼 수는 없지만, 그래도 차량의 구성이라든지 이런 점들을 감안했을 때는 대략적으로 예상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주행 연비도 좋은 편이긴 합니다. 하지만 이제 연료 탱크 자체가 조금 작다 보니까 차감 연비가 많이 떨어지고, 저희가 이제 테스트를 하면서 연료를 또 가득 채우고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이렇게 이 연료 게이지가 떨어지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 이건 좀 구조적으로 힘들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체감 연비를 높이기 위해서라도 연료 탱크를 좀 키워가는 것이 어떨까 싶긴 하네요. 특히 전 세대 A클래스 AMG 버전 A45 같은 경우도 이 부분이 좀 많이 아쉽긴 했거든요. 자, 그럼 마지막으로 정숙성도 한번 볼까요? 아무래도 체급이 좀 이제 낮은 쪽에 속해서인지 모르겠지만 소음은 다소 좀 있는 편이었습니다. 정확히는 이제 소음 수치로 본다면 타협할 정도는 되는데, 이 아이들 때 느껴지는 엔진의 약간 좀 자글자글한 그런 이제 소리가 윈드실드를 통해서 많이 유입이 되는데, 특히 저희가 이제 시험을 했을 때 운전석 쪽으로 유입되는 그 소음이 많았던 만큼, 향후에 어떤 그 벤츠의 격에 맞는 그런 NVH까지 실현해 준다면 A클래스를 택한 소비자분들의 만족감이 더 올라가지 않을까 싶네요.
네, 오늘 만난 메르세데스-벤츠 A250 포매틱 상당히 편안하게 탈 수 있는 모델로서 가치가 있었습니다. 뭐 자륜구동 시스템의 백업이라는 것도 부가적인 장점이 될 수 있겠고요. 또한 운전 재미 측면으로 놓고 보더라도 적당한 출력, 거기에 빠른 변속기의 반응성, 기어비도 잘 되어 있고 이런 점들이 두루두루 모여서 이 차의 가치를 올려주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 소재 부분에 대해서도 상당히 좀 신경을 잘 쓴 흔적을 보여주는 만큼, 또한 사운드 시스템도 이 소형급으로서는 제법 좋은 정도의 밸런스를 보여주고 어떤 그 고음과 저음의 밸런스 역시도 잘 맞아떨어진 만큼 네, 이 차를 택한 소비자들이 만족할 만한 요소는 많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가격적인 부분으로 놓고 본다면 여전히 조금 비싼 느낌이 있는데요. 특히 이제 현재 모델, 최근 이제 나와 있는 그런 첨단 ADAS 기능이라든지 이런 것이 들어가 있지 않고, 그런 것이 들어가 있는 상태에서 현재 가격을 요구를 했다면 이해를 할 수 있겠지만, 네, 이런 것들을 빼놓은 상태에서 가격대를 조금 높여간 그런 느낌이 있는 만큼 향후에 이 메르세데스-벤츠 상품 기획팀이 어떤 구성을 할 때 가격에 대한 메리트를 소비자분들께 조금 더 전달해 드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추천드리고 싶네요. 네, 그래도 A클래스 해치백을 비롯해서 플랫폼 자체가 이번에 상당히 좀 잘 나왔기 때문에 이 차가 갖는 만족감 역시도 상당히 높았습니다. 네, 오늘은 부드럽게 잘 달리는 소형 세단 A250 포매틱을 만나봤습니다.